그 TMR 사항에 있어서 이제 그 자가 배합 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뭐 배합 일반 TMR 공장 걸 이용하든 간에 이 TMR이 그 농우사료와 조사료를 분리급여하는 이런 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화율이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옥수수에 똥에 옥수수가 많이 나오는 거는 결국은 소화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후레이크 사료, 후레이크라고 하는 거는 양쪽의 롤러밀 사이로다가 옥수수를 통과시키면서 납작하게 눌러줘요. 이 틈이 적으면 적을수록 옥수수가 분쇄가 더 많이 돼요. 옥수수가 더 분쇄가 많이 된다는 거는 반추인의 미생물들이 공격할 면적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통옥수수를 먹이는 거하고 옥수수 분쇄한 가루 옥수수를 먹이는 거하고 어느 게 소화율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가루가 당연히 좋아지는 거예요. 왜? 반추 위내의 미생물들이 공격할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통옥수수 자체를 그냥 주면은 얘네들이 이걸 껍데기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적어져요. 그러니까 똥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료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배합사료 공장을 욕을 하셔도 괜찮아요. 야, 너희 사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옥수수인데 옥수수가 맨 똥으로 나와. 얘기하셔야 돼요. 좀 더 옥수수 후레이크를 만들 때 이 간극을 더 적게 해서 심지어 이렇게 튀겨져 나와요. 그 자체 마찰열 때문에. 그럴 정도. 제가 여기는 오늘은 안 가져왔는데 그 옥수수 후레이크라고 하는 것이 납작납작하게 완전히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열도 거기 가해져야 돼요. 그래야 소화율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아까 제가 오메가3 처음 얘기하면서 옥수수 사료가 왜 나쁜 것이냐, 이 사료쟁이들이 언젠가는 고백을 해야 돼요. 옥수수에는 놀랍게도 오메가3가 거의 없어요. 오메가3가 거의 없어. 맨 오메가6예요. 그러니까 이 옥수수 중심의 배합사료를 가지고 먹인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는 심지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12에서 1:20까지 벌어져요. 계란도 마찬가지예요. 계란도. 자연산 계란을 왜 우리가 비싸게 주고 사 먹느냐? 풀 뜯어 먹은 자연산 계란이 더 비싸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사료값도 덜 들어갔는데. 근데 계란 자체의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줄어들어요. 우리는 이러한 고기를 먹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 사료쟁이들 중에 누군가 고백을 해야 돼요. 전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는 옥수수 미국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료용 원료로다 쓸 게 뭐가 있어요? 밀보리는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던 시절에 옥수수가 들어온 거죠. 우리 사료용 원료로. 사료를 만들기 에너지 원료로서 제일 좋은 게 옥수수고, 단백질 원료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콩이에요. 콩에서 기름 짜고 난 찌꺼기, 대두박. 이 대두박이 단백질 원료로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우리가 했던 호마박. 뭐죠? 호마박. 뭐 같아요? 참깨박이에요. 참깨박. 임자박. 뭐예요? 들깨묵이에요. 들깨묵. 여러분들 드시는 자꾸 오메가3 얘기만 하고 있네. 오메가3 사 드시지 마시고 매일 차라리 들기름 한 스푼씩 떠 드세요. 최고입니다. 들기름. 집에서 제발 좀
제발 좀 옥수수 기름, 해바라기 씨 기름 이런 거 먹지 마세요. 들기름하고 오메가9이라고 하는 오메가9 올리브 오일 이거를 집에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올리브 오일하고 들기름만 쓰세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올리브 기름하고 오메가3가 높은 들기름은 온도를 뜨겁게 하면 타버려. 그저 쉽게 타버리잖아. 콩기름은요 안 타. 펄펄 끓여도 잘 안 탄다고요. 비등점이 낮다고요. 근데 지방산 조성이 좋지가 않아요. 이 콩기름도. 제일 좋은 게 들기름인데 계란 후라이를 하실 때도 들기름 넣고 해서 잡수세요. 대신에 온도를 확 큰 센 불 하지 마세요. 좀 기다리세요. 성질이 급해갖고 계란 안 익을까봐 그냥 탁 해서 깨놓으면 그냥 1분 내로. 실제로 우리가 이 사료로 쓰이는 원료 중에서 옥수수하고 대두가 있어요. 대두는 기름 짜고 나온 대두밥. 이 두 가지만 섞으면 사료예요. 여기다가 비타민, 미네랄,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석회석. 돌가루죠, 돌가루. 이게 성분을 해보면 CaCO3. 탄산칼슘, 석회석이에요. 우리나라에 아주 널브러져 있어요. 제일 싼 원료예요. 제일 싼 원료. 이 칼슘을 줄 수 있어요. 칼슘을. 그러면 이 정도만 섞어도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 여기다 소금 좀 넣고 석회석 좀 넣고 반추가죽이 자꾸 산도가 떨어진다 그랬죠. 농사를 먹으면. 그럼 그걸 농사를 완충시키기 위해서 중조 정도. 중조는 알칼리죠. 알칼리를 먹임으로 해서 산도가 일정해지는. 우리의 목표는 뭐다? 소화율을 높이는 거예요. 왜 하루에 2번 줄 걸 사료를 3번 주겠어요? 3번 줄 거 4번 주면 더 좋아요. 왜? 소화율이 올라가니까. 자동급이기를 달고 계셔. 자동급이기 달아놓고 하루에 2번 떨어뜨리셔. 왜 그러셔야 돼요? 농가에 가보면 대부분이 그러세요. 그죠? 4번 주시면 안 돼? 5번 주시면 안 돼? 타이머 걸려 있잖아요. 5번 주세요. 하루에 5번. 그리고 볏짚만 실컷 놔두면 되잖아. 그럼 훨씬 소화율이 좋아져요. 사료비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영양적인 측면에서 이 반추 이내의 산도가 안정이 됨으로 해서 사료도 많이 먹고 사료를 많이 먹으면서도 동시에 소화율이 높아지고. 그럼 그거 먹은 거 어디로 가겠어요? TMR 먹이는 분들이 대부분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비육을 TMR로 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사료비가 많이 들어간대. 많이 들어갈 수밖에 많이 먹으니까. 배합사료 3kg 주고 볏짚 실컷 줬는데 볏짚 몇 킬로 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볏짚 대신에 TMR은 뭐예요? 건초잖아요. 왜 볏짚 안 먹이고 건초 먹여요? 제가 지난번에 육성우 때는 제발 좀 건초 먹이시라고 그랬죠. 특히 6개월 이전까지. 왜 그러죠? 소화율을 높이고 증체 성적을 빨리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화율과의 전쟁이에요. 사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시는 농가일수록 똥에서 옥수수가 안 나온다고요. 반추 이내에 하나 물어볼게요. 소 위 있잖아요. 한우. 닭컷하고 한 600kg 나가는 거. 그 위에다가 물을 담으면 얼마나 담을 것 같아요? 150리터. 150리터 드럼통 하나인데 그거 담길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드럼통 하나가 담긴다고요. 그 위통에. 물이 한우 같은 경우에 120에서 180리터까지 담겨요.
젖소 같은 경우는 거의 180에서 200m까지도 당깁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발효 탱크예요. 이만한 발효 탱크예요. 이 발효 탱크에 이렇게 물이 출렁출렁출렁해. 여기 미생물들이 사는 거예요. 여기 조사료가 있고, 조사료는 가벼우니까 위에 떠요. 이놈의 게 배합사료 놓으면 밑으로 여기 가라앉아. 이렇게 무거워서 이걸 미생물들이 잡아먹는 거예요. 공격해서 미생물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고 이게 이제 진짜 위로 넘어가서 소화되고 소작으로 넘어가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뭘로 다 돼요? 지방산으로. 지방산을 만들어낸다고 이놈들이, 미생물들이. 자, 소 사료 줄 때 어느 집에나 그래요. 농가에 가보면은 배합사료 이제 자동급이를 떨어주든 내가 뭐 퍼서 먹이든 쫙 먹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볏짚 막 줘요. 그죠? 어떻게 하세요? 사모님은 어떻게 하세요? 100% TMR로 먹이세요? 어떻게 하세요? 배합사료를 먼저 주세요? 볏짚을 먼저 주세요? 90%가 그래요. 농가에 가보면. 그렇잖아. 사료 떨어지고 그거 다 싹 긁어 먹고 나면 그저서 볏짚 주잖아요. 이게 맞나요? 아니에요. 볏짚 위에 배합사료 떨어지면 안 돼요. 볏짚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왜? 볏짚이 여기 위에 얹히잖아요. 먹고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배합사료를 주면 여기 위에 이 위에 얹혀요. 이렇게 되면은 동시에 소화가 되기 때문에 훨씬 소화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농사를 먼저 먹이면 여기 다 가라앉는다고. 대세김질 하느라고 이 위에 걸 토해내서 다시 세김질해서 넣어봐야 농사를 많이 안 나와요. 조사료만 나오지. 이렇게 농사료보다는 조사료를 먼저 먹여라는 거예요. 이것도 소화율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TMR 사양의 원칙의 첫 번째가 자유급식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영양소의 균형이었고 두 번째가 자유급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만드는 TMR이 일정해야 돼. 일정해야 됩니다. TMR의 균일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사료를 만드실 때, 이제 농가에서 만드실 때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정확하게 하려면 달아야 돼요. 무게를. 볏짚 몇 킬로, 그 다음에 맥주박 몇 킬로, 농사료 몇 킬로, 그 다음에 뭐 쌀겨를 먹인다면 쌀겨 몇 킬로, 그 다음에 석회성 몇 킬로, 이렇게 달아서 넣으셔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볏짚 한 놀, 건초 두 묶음, 그 다음에 배합사료 100kg, 배합사료만 달어. 나머지 쌀겨 톤백, 반 톤백, 맥주박 3분의 1, 물 적당량. 이렇게들 만드세요. 이게 사료가 되겠느냐 하는 거야. 균일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또 수분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먹는 것 차이에서 소화율이 깨져버려요. 배합비가 일정하게 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료의 사료의 수분도 일정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사료 배합 시간도 일정해야 돼요. 왜요? 사료 배합 시간도 일정하게 가셔야 돼요. 왜? 오늘 뭐 하다가 뭐 배합기 돌려놓고서 뭐 하다 딴 거 하다 하는데 뭐 새끼 난대. 그래 가서 새끼 나고 보니까 이게 1시간 동안 돌아갔네? 뭐가 달라졌어요? 어저께 만든 사료하고 오늘 만든 사료하고? 초사료가 다 찢어졌어.
오늘 거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사료 소화율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너무 고우면은, 조사료가 너무 고우면은 조사료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너무 고운 TMR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반추인의 미생물 조사료 역할이 뭐예요? 조사료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반추인의 미생물들이 여기서 하는 반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주 고우면 그냥 다 소화돼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미생물들이 공격해서 이걸 뜯어먹을 수 있는 거친 조사료, 그 다음에 적의 위벽을 자극을 해서 위에 육로돌기, 위에 이렇게 천엽 있죠, 천엽. 이걸 자극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료 배합 시간이 길어짐으로 해가지고 볏집이 아주 이렇게 부풀림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곱게 갈아주면은 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겠나요? 못해요. 그래서 균일성을 유지하는데 이 조사료의 입자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료 배합할 때는 대충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일정한 양이 일정한 방식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배합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갖다 이제 뭐 급여할 때 일정한 양으로 다 급여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말이죠. 아까 이런 약들 넣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뭐 비타민도 넣어야 되고,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했는데, 습TMR은 좀 덜 합니다만은, 건TMR 같은 경우에 이걸 넣으면은 20분 이상 지나가면은 또 이게 불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석회석 같은 건 무겁단 말이에요. 돌가루니까. 가라앉아요. 소금도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저 배합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배합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하는 방법이. 그러면은 염도 검사를 하면 돼요. 여기 충남대학교 요 옆방이 요거 그거 하는데. 이런 거 분석하는데 요 밑에 방이구나. 충남대학교에서도 그 분석을 해줘. 염도 분석이라는 게 뭐냐? 소금을 일정한 양을 넣어요. 그 앞에서 뺀 거, 중간에서 뺀 거, 마지막에서 뺀 게 소금이 일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TMR이 완벽한 TMR이 되는 겁니다. TMR의 균일성 유지, 저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농가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시 생각을 안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TMR의 장점.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게 해주는 거예요, 소한테. 충분히 네 능력껏 마음대로 커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문열이가 왜 오죠? 어려서 너무 아팠다든지 호흡기를 앓았다든지 설사를 해서 못 얻어먹었다든지 여러 가지 일에서 문열이가 올 수 있는데, 이 문열이가 요 밑에 다른 놈한테 치여가지고 못 먹는 것은 문열이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사료를 3kg 준다고 나는 3kg를 줬어요. 농가마다 자기는 3kg라고 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직접 달아봤어요. 그 주인하고 내기를 하고. 그래갖고 제가 술 한잔 얻어 먹었는데 2.7kg를 3kg인 줄 알고 주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알아야 돼. 자기 소를 보고 바디 컨디션 스코어, BCS라고 그러죠. BCS. 몸 상태를 보고, 몸 상태가 1부터 5까지 평가를 하는데 3.0이 중간이에요. 3.2 정도에서 3.5 정도로 유지를 해줄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료를 주는 양도 그냥 기분에 따라 푹 떠갖고 쭉 주고 푹 떠갖고 쭉. 그게 진짜 1.5kg 맞아요?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배합사료를 주는 방식에서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양이 적으니까 육성호 때 제한사양하라고 하도 많이 들었어. 그게 적게 주니까 힘센 놈이 와갖고 푹 쳐박으면은 그럼 옆에 놈 쫓겨가서 얻어먹지도 못해 저기 가서 한쪽 구석에 그냥 서 있어요. 저는 실제 그러다가 죽은 놈도 봤어요. 나중에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몰라서 해부를 했더니 안에 볏짚 요런 거 몇 조각 들어있고 한 털도 없어. 사료가 한 털도 없어. 굶어 죽인 거예요. 소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어떤 서열을 정해요. 싸우잖아요. 막 싸우잖아요. 같은 방에 넣으면 이쪽 방 저쪽 방 바꿔놔보세요. 서로 싸우죠. 왜 싸워요? 지네들끼리 나름대로 사회적인 서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서열을 만드는 데 있어서 1등이 먼저 먹어야 돼. 나보다 힘 약한 놈은 소들도 집 밟는다고요. 그래서 똑같이 소를 키웠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똑같이 키웠는데 엄청 차이가 나요. 이렇게 소들이 성장이 일정하지가 않고 성장이 차이가 나요. 왜 그래요? 바로 이런 도식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TMR을 매기게 되면은 여기 나온 프로피온산 비율의 증가. 프로피온산이 뭐 어느 쪽으로 작용한다 그랬어요? 근내 지방, 마블링에 작용하는 지방산이에요. 이게 프로피온산이. 그러므로 해서 육질의 개선이 나타나고 고급육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또 TMR, 육성 단계에서의 TMR은 실제로 이 빠른 성장 설사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이제 자가배합 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가배합 할 때 육성사료 따로 만들고 비육사료 전기, 비육, 후기 이렇게 만드는 사람 여기 있으세요? 없다고 다 그냥 하나 비벼가지고 이놈도 주고 저놈도 주고 뭐 육성우는 조금 더 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그거 주고 볏짚 배합사료 조금 더 얹어주고 이래서는 안 돼요. 이건 TMR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사료비 절감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더 당해요.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요, 육성은 그냥 사다 먹이세요. 여기 TMR 공장, 대한민국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TMR 공장도 아주 웃기는 데 많아요. 그냥 맥주박에다가 건초 좀 넣고 옥수수 좀 넣고 TMR 입내 하는 게 많아요. 그냥 발효사료라고 또 팔아먹는 것도 있어요. 쌀깨에다가 맥주박 비지 넣고 해갖고 뭐 250원이라고. 주위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안 돼, 그렇게 해갖고는. 그걸 갖다가 그 성분을 좀 잘 이해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단백질 원료도 넣고, 여러분들 농가에서는 그런 단백질 원료들이 아까 대두박 말고도 또 뭐 루핀, 콩 비싸서 못 써요 요즘에. 그거보다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들깻묵, 참깻묵 이런 것들 단백질이 36% 38% 이렇게 돼요. 굉장히 좋은 원료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건 싸게 사고, 쌀겨 엄청 좋은 원료예요. 미강 굉장히 좋은 원료인데 잘못하면 이게 망해요. 이게 지방이 많아가지고 에너지가가 굉장히 높아요. 미강류라고 쌀겨 갖고 기름을 짜고 남은 탈지 미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변질이 안 돼. 그런데 미강 자체, 쌀겨 자체는 여름에 지금같이 이렇게 장마철이 와서 예를 들어 비가 좀 며칠 오고 수분이 높으면 그냥 변질이 돼 버리잖아요. 어떻게 막아야 돼 그거를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그 미간 갖다가 생균제 넣어서 발효사료로 만들어서 싸놓는 거예요. 그건 1년을 놔둬도 안 썩어요. 그런 식의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냥 시중에도 그런 TMR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TMR 공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웃기는 짜장면 같은 그런 TMR이라는 이름으로 팔아먹는 데가 너무 많아요. 볏짚에다가, 그냥 볏짚에다가 과일 주스 있잖아요. 이 뭐 파인애플 주스 같은 거. 그냥 맥주박 섞어놓고 거기다가 살균제 넣으면 발효됩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면 막걸리 냄새가 나요. 발효 잘 되지 않았냐고. 이러고서 팔아먹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볏짚은 안 된다니까요. 볏짚을 그 가스 암모니아 가스 처리도 해보고 열 처리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어요. 볏짚은 볏짚이에요. 볏짚에다가 생균제 넣는다고 소화율이 좋아졌다고요? 누가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농가를 현혹시키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특히 송아지 때 제가 그저께 깜짝 놀래갖고 여기 한 농장에 갔더니,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지금 그게 장염이 왔는데 피똥을 싸고, 그게 몇 개월짜리냐면 12개월에서 13개월 된 비육소들이 24마리가 맨 처음에 한 군데서 발생됐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나머지 6칸 전체가 다, 제가 거기 현장에 갔을 때는 그 설사들을 하는데 장점막 있죠? 장점막이 떨어져 나와요. 이렇게 똥에.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피똥 싸는 거가 어느 정도냐면, 똥 자체가, 그 검은 똥이 똥 자체가 뻘개요. 장염이 왔어요. 세균성 장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약을 갖다 쓰고 치료를 해드리고 이렇게 쓰라고 권해드리고, 그 똥을 바로 제 장갑을 제가 갖고 다녀요. 그 똥을 떠갖고 그걸 바로 여기 위생시험소에 보냈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금요일날 그랬어요. 금요일날. 그래서 보냈는데 아마 내일이나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세균성 장염만 온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세균성 장염이면은 항생제 치료하고 그러면 잘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원충성 질병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유행을 해요. 집에서 콕시름 같은 거 겪어보시잖아요. 송아지들 피똥 싸고 설사하고 그러는 거. 이게 원충성이에요. 크로스트리움 속이라고 하는 이런 원충성 병들이 요즘에 유행을 해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결과 나오면 뭐 나중에라도 제가 또 한번 저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다가 그 질병이 도를 때, 이럴 때 결국은 건강한 소들은 이겨내는데 건강하지 못한 소들이 못 이겨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소독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고, 농장 소독 일주일에 한 번은 해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이제 송아지 1년 키우면 몇 킬로 커야 돼요? 12개월 된 한우 송아지 몇 킬로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250? 암소는 평균으로 290kg 정도 하죠. 네, 순놈은요? 순놈은 330kg, 400kg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아, 물론 뭐 개체 평균적으로 320kg 넘으셔야 돼. 순놈이 320에서 350 사이로 올려야 돼요. 그렇게 올릴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사료는 적게 주라 그러면서 어떻게 올려? 그죠? 근데 어떻게 하라 했어요? 10개월령부터 사료 올리면 12개월, 한 3개월 동안에 확 올라가요.
뭐라 그랬죠? 그게 보상정체 나타나게 해서 320kg까지 올리는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350kg까지 올릴 수 있어요. 요즘에 350kg까지. 자, 우리 지금 요 옆에 어린 송아지, 뭐 육성비육, 비육전기, 비육후기, 이거는 지금 일반적인 이건 유구고 일반적인 방법이고, 한우의 경우 이제 TMR 양을 계산을 해보면은, 자, 다시 건물 얘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STMR, 여기 STMR, 예를 들어서 한 12개월 된 걸 기준으로 할게요. 지금 13개월 된 걸로 보면은 한 10kg 먹습니다. 10kg. 그 다음에 암놈은, STMR은 14kg 먹어요. 그럼 이거 건물량으로 이거는 얼마 먹은 거예요? 이거는 건사료, TMR. 이건 STMR. 이거 건물로 얼마 먹은 거죠? 수분을 10%라고만 그냥 대충 계산하세요. 13%쯤 돼요. TMR도. 그러면 건물량이 얼마예요? 9kg 먹은 거예요. 9kg. 이거는요, 수분이 40%. 그러면 건물은 60%. 8.4kg예요. 이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0kg가 아니라 8.7kg 정도 먹은 거예요. 수분이 13%니까. 실제로 이 건물량 가고 여기 건사료가 예를 들어 뭐 400원이고 습사료는 350원이고 이러면 이걸 갖고 계산을 하셔야 돼. 이걸로. 이거 곱하기 이거야 원가.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총량이 4,000원이고 이거는 뭐 1,400원에도 4,900원이고 이렇게 계산했는데 먹는 양을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먹는 건물량을 가지고.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300원짜리, 350원짜리 습사료하고 500원짜리 건사료하고 어느 게 싼 거지? 한번 해볼까요, 우리? 건물로다가 얼마씩 하는지 이제 계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했지만 수분 40%짜리 350원이에요. 아주 수분 10%짜리 500원이라고 엄청 비싼 것 같죠? 어느 게 쌀 것 같아요? 건물량으로? 한번 이걸 해보세요. 이걸 6으로 나누면 돼요. 0.6으로. 350 나누기 0.6이에요. 6, 5, 300. 6, 8, 48. 20, 6, 3. 583원쯤 되네요. 건물로. 583원. 이거는요. 0.9로 나누면 돼요. 10%니까. 0.9로 나누면 얼마예요? 555원이에요. 어느 게 싸요? 500원짜리 이 건 TMR이 350원짜리 STMR보다 싼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여러분들은 사료비를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그런데 STMR이 잘 먹겠어요? 건 TMR이 잘 먹겠어요? 어느 게 잘 먹을 것 같아요? 잘 먹는 게 아니라 많이 먹는 거예요. 기호성이라는 개념은 다른 각도에서 보셔야 돼요.
왜? 걔는 많이 먹어봐야 건물로 따져보면 더 먹지도 못했다니까. 건물로 먹은 양을 따져보시면 발효가 됐으니까 건TMR보다는 조금 더 기호성이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량으로 먹은 걸 따져보면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효의 장점은 있을지언정 사료비에서 손해를 보는 건 누가 이득을 봐요? 사료 공장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사료 공장이. 그 건TMR이 좋으냐, 습TMR이 좋으냐 이 얘기를 할 때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TMR 연구회에서 결국은 건TMR이든 습TMR이든 TMF든 TMF라는 말은 쓰지 말자. TMR로 다 통일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다음에. 아니, 거꾸로. 사료를 가장 많이 먹을 때가 언제예요? 소 키우면서? 생후 19개월부터 24개월쯤 될 때 제일 많이 먹어요. 네. 22개월 전후. 그래서 22개월 때 비육 후기로 넘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배합사료를 보통 뭐 한 10kg 먹던 놈이 나중에 가면 이제 9kg, 8kg. 그래서 툭 떨어져. 예를 들어 한 7kg밖에 안 먹어. 뭔 일이 생겼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런 일을? 입닫기 한다고 그러죠. 입닫음. 입닫음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생기죠? 입닫음 현상은? 위장이 망가져서 그래요. 위장이 망가져서 먹질 못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나가야 돼요. 등급이 나오겠어요? 원인은 육성후 때 소화기관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소가 다 망가졌는데 위가 그니 먹을 수가 없어. 그런 놈들 오히려 그런 놈들한테 볏짚 줄이라고요? 볏짚 줄여보세요. 그나마 농사를 더 안 먹어요. 그러면 볏짚이라도 좀 실컷 줘야 그나마 농사를 5kg, 6kg라도 먹지. 입 닫은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요. 이때가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비육 그 후기. 번식우들은 비육할 때 분만 전부터 비육 들어가면 이 정도 먹어요. 건TMR도 엄청나게 먹습니다. 새끼 딸려 있을 때는 14kg까지 올라가요. 13, 14kg까지. 이거 습TMR 같은 건 한 포씩 먹어요. 20kg씩 먹어야 돼요. 20kg씩. 새끼 딸려 있을 때. 새끼 젖띠고 놔보세요. 확 줄어들어 버려요. 사료 먹는 양이. 자유급식을 해도. 이 유구 가지고 한번 해봤던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이 이래요. 사료 시건 처음부터 짝짝 먹여요. 유구 하시는 분들, 유구. 그러면 이런 거 나오기 힘들어요. 지금 대부분이 2등급, 3등급이에요. 90%가. 1등급 가끔 나와요. 그런데 TMR을 먹여가지고 이만큼 바뀐 거예요. 씨가 많아졌죠? 씨가 많아졌어요. 이게 육성 먹이던 거, 배합사료 먹이던 건데, 이렇게 씨가 많아졌어요. TMR 먹이면 씨는 거의 안 나와요. 이거는 거세. 마음에 드세요? 8마리 중에서 5마리 툭불, 2마리 완뿔, 1마리 1등급. 마음에 안 드시죠? 네, 요즘에는 저것도 잘 나온 성적이라고 얘기 안 해요. 이거 지금 그 당시에 이게 한
한 5, 6년 전 얘기인데 그 당시에 2단 까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2만 6, 7천 원 나온 거예요. 2만 7천 원대 나온 겁니다. 이게 5년 전 데이터입니다. TMR을 매기는데 이게 애로사항이 이제 TMR을 직접 제가 만들면서 애로사항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비육을 다 TMR을 매겨야 되는데 육성대도 TMR, 비육 전기도 TMR, 비육 후기도 TMR. 근데 그게 가능해요? 안 되는 농가가 많아요. 왜? 축협에 코가 끼어 있어. 축협에서 소를 안 빼주네. 그죠? 공판장에 소 좀 내보려고 그러는데 쿼터가 없대는 동 뭐 이러면서 슬슬 소를 안 빼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저희 농협 이 축협에서도 이거는 정말 바뀌어야 돼요. 농가들이, 조합원들이 소 빼달라는 빼줘야지. 우리 사료 안 먹였다고 안 빼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소를 제때 못 빼는 게 특히 명절 때. 원하는 날짜에 소를 뺄 수가 없어요. 그죠? 환장한다고. 그래서 일반 배합사료들은 거의 팔아먹기가 힘든 지경이에요. 그래 놓고 무슨 대출금 끊겠다는 둥 이렇게 협박이나 하고 말이죠.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래서 TMR 공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TMR만 먹이지 말고 거기에다 거세도 안 해줘요, 거세도. 축협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TMR 먹이고 여긴 TMR하고 배합사를 섞어 먹이게 만들어. 설계를 그렇게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약자의 서름이죠, 약자. 그런데 제대로 된 사람들은 저희 위탁사역 하는데 250도 중에서 230도 중에서 작년 7월부터 금년 1월 달까지 나갔는데 45% 투 플러스 40% 원 플러스 나왔어요. 1등급, 2등급 15% 나왔습니다. 육성우 때는 TMR만 먹였고 비육 전기 후기는 거기에 맞춰서 배합사료를 응용을 했어요. 같이 자유급식적으로. 그래도 이 조농비 안 틀어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대박이죠. 작년 7월 달부터 위탁사역 나왔던 농가에 있어서는 엄청난 혜택이 있었죠. 여기 청원에 박정문 사장인데 암소 비육한 거예요. 이게 여기 육량지수를 보면은 육량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죠. 번시구 비육시킨 거예요. 노산들 갖고 이렇게 만드실 수 있으셔야 돼. 2등급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2등급 나옵니다. 시가 안 나왔죠.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번시구 비육은 10개월 동안 하셔요. 10개월 동안. 최소한 8개월. 그러려면 새끼 낳기 전부터 TMR로다 시작을 해서 새끼 낳고 젖띠고 나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더 먹이면은, 그러면 분만 2개월 전부터 시작을 해서 새끼 낳고 젖뛸 때까지 5개월, 젖띠고 나서 5개월 더 가면 10개월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놀랍게도 암놈들이 새끼 낳고 나서 젖 먹이는 동안에 자기 피하 지방을 싹 녹여내요. 젖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지방을 녹여낸다고요. 암놈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지방이, 사람도 맞아요. 여자들이 지방이 더 두꺼워요. 두꺼운 이유가 자식을 위해, 새끼를 위해서
축적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전 매기는 동안에 다 녹여내 놓고 나서 그때 비육시킬 때 적절하게 농사료 왕창 보주지 말고, 암놈들은 배합사료로 할 때도 제가 제한을 해서 7kg에서 8kg로다가 제한해서 비육을 시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제 자랑이에요. 제 자랑인데, 음성에 있는 농가가 2017년도에 2+2마리, 1+13마리, 1등급 10마리 나가던 농가예요. 2등급도 한 마리 있었고. 그래서 전부 한 1년에 한 26, 7마리가 도축이 돼서 나가는 농가였어요. 근데 TMR을 2017년도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2018년도에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투뿌리 8마리, 완뿌리 12마리, 그 다음에 1등급이 5마리로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2019년도 되더니 투뿌리 12마리, 완뿌리 13마리, 1등급이 2마리로 줄어들었어요. 2등급 아예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결과가 1년에 26, 7두를 꾸준히 내요. 이 농가가. 매년 출하되는 양이. 그 농가의 그 현재 성적이에요. 제가 만든 데이터인데, 이게 2+가 40.1,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게, 작년도에 우리나라 이 등급제가 좀 바뀌었잖아요. 등급제 바뀌어갖고, 지금은 뭐, 요즘에 나가는 것들은 완뿔, 투뿔이 90% 이상이에요. 1등급 받으면 이상해. 1등급 받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제가. 이게 충북 평균을 보면은요, 2+가 18%예요. 1+가 40%, 충남도 비슷할 거예요. 1+가 42%, 1등급이 29%, 2등급도 10% 나오고요. 그 이하도 좀 나타나고. 근데 이게 품질평가원에서 뽑은 데이터예요. 제가 뽑은 데이터예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에 뭐 누구네 잘 나왔다 어쨌다 그래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완뿔, 투뿔이 60% 잘 못 넘어가요. 요즘에 이제 등급제 좀 바뀌어서 한 70%까지는 완뿔, 투뿔이 나와요. 근데 그게 잘 나오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TMR을 매기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게, 등급도 등급이지만 육량이에요, 육량. 똑같이 배합사를 매겨갖고 750kg 올리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30개월 동안에. 30개월 매겨가지고. 그런데 TMR 매긴 농가들은 애지간하면 750kg는 다 넘어요. 800kg예요, 보통. 28개월에. 이것이 TMR의 장점이에요. 육량이 많이 늘어나요. 육량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먹는 양이 많이 먹었다니까. 많이 먹고 어디로 갔어요? 그거? 똥으로 다 갔나? 아니야. 그놈이 갖고 있어요. 크기가 커지고 지육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지육이. 28개월에 903kg 나갔다니까요. 903kg인데 지육이 530kg 나왔어요. 530kg, 527kg. 그러니까 527kg 나왔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늘어났죠. 지육이 여러분들 500kg 이상 키우는 그런 사양을 하셔야 돼요. 이게 과거 10년 동안 우리나라 속값이에요. 요거 송아지 가격이에요. 2012년도에 170만 원, 2014년도에 292만 원, 2017년도에 350만 원, 2018년도에 385만 원. 소고기 도매 가격이고 이거 속값이에요. 큰 속값. 성축 가격이에요. 2013년도에 600만 원,
2015년도에 800만 원 넘어섰어요. 2015년도에. 그랬다가 2017년도에 2016년도에 조금 줄었다 2017년도에 다시 800만 원 넘어갔다고. 지금 얼마예요? 평균 가격이 900만 원 넘어가 버렸어요. 2년 사이에. 작년도 평균이 900만 원이 넘어 버렸어요. 그럼 속값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다시 이렇게 600만 원대로 내려갈까요? 그렇게 내려간다고 저는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시면은 대단한 성적을 내실 수 있으세요.